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우리 시장은 어제와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이 간밤에 또 좋지 않게 마감이 됐고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다시 2600선 아래로 내려가서 0.36%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900선 이탈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0.7%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CPI 물가지표 관련해서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기다리는 상황도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는 또 여전히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긴장감도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PI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도 역시 적용이 되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함께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시장이 힘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은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뉴스가 나왔죠. 중국 정부가 한국 대사관의 한국행 중국인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중국 관련 소비주의 타이밍 올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미리 좀 사두고 순서를 기다리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그런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 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10으로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관심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때마침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 매도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인원 자산관리의 기동현 대표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자, 어떤 종목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보면 HD 현대건설기계, CNC 인터내셔널, DIT, TFE, 휴비츠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파크시스템스, 현대그린푸드, 사마콘덴서, 삼성중공업, 아프리카TV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추려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 리스트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HD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국내 주요 굴착기 업계들의 수출액을 보면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북미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쪽에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 단에서 늘어나고 있고 HD 현대건설기계 공장 가동률이 110%가 넘
넘어섰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실적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63% 늘면서 그 영향을 보시면 볼륨이 증가를 했고 판가 인상 등의 조금 믹스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제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간에 꾸준했던 어떤 비용 절감 노력들이 숫자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독일 중심으로 이제 유럽 지역의 판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은 유럽에서 주요 건설 기계들의 어떤 그 무대로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영국에 이어가지고 가장 큰 건설 기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이후에 인프라들을 좀 복구하기 위해서 조금 재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HD 현대건설기계에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이 좀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종목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우디의 이제 네옴시티 사업들이 좀 속도를 내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도 중동 쪽에 이미 지금 시장 점유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있겠다 생각하시죠? 좋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관련해서 건설기계 쪽에서 한 종목을 첫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은 첫 번째 어떤 종목이죠?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 우선 실적 발표 나왔죠. 우선 영업이익이 101억을 기록을 네. 했는데 우선 시장 예상치가 지금 68억, 70억 정도였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의 그 영업이익이 네. 나왔었고 하지만 오늘 뭐 주가 떨어지는 부분 역시 약간 이벤트 소멸 관점.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파크 시스템스의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는 상태가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지금 실적이 나온 이후에 지금 주가 조정을 받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쪽에서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크 시스템스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전에 많이 올랐었죠. 거의 21만 원까지 온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차익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후까지 이 하락세가 멈추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화권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일회성 비용이 생각보다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이 호실적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기존의 어떤 AFM 장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풍부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하반기까지 기대감이 커진 상태로 가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늘 그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 4분기도 기대한다면은 매수 관점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욱 차장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화장품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이고요. CNC 인터내셔널. 네,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고 고객사도 좀 꾸준히 늘려온 결과들이 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사 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 경신을 했어요. 매출액이 500억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신생 브랜드죠. 레어뷰티라든지 타르트 등의 북미 지역 셀럽이 출시한 어떤 신생 브랜드들이 좀 인기를 입으면서 국내 이제 OEM이라든지 ODM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사도 좀 늘어난 효과가 보여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뭐 기존 고객사들 보시면 아모레라든지 로레알, 클리오 등 120개국의 브랜드 고객사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에스티로더라든지 LVMH, 루이비통, 사나 브랜드 등의 어떤 해외 유명 제품 수주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캐파 확장을 위해서 국내 생산 라인 증설 지난 3월에 완료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국내 2공장을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OEM 업체라든지 ODM 업체들 공통적으로 올해 들어서 빠르게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인디 브랜드라든지 중저가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따지면 이제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 단의 브랜드들인데 이들은 뭐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 중에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OEM 기업들이 좀 구조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초창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라든지 명품 소비가 좀 위축이 되면서 중저가 라인으로 좀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CNC 인터내셔널도 지금 10% 넘게 올라가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현대 그린푸드. 현대 그린푸드. 우선 2분기, 그 분기 최고 매출이나
최고 매출을 좀 기록했죠. 그만큼 이제 현대그린푸드의 인적 분할한 이후에 현대그린푸드의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 실적으로 좀 증명이 좀 돼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단체 급식이나 외식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력으로 인적 분할한 이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 뭐 두 자릿수 증가를 했는데 하반기 때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단체 급식 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엔데믹 전환되면서 여러 이 사무 또 제조업에 대한 정상화가 이런 그 단체 급식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이 탄력을 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일평균 국내 단체 급식 이용객 수가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그런 인원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는 이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외식 사업이죠. 이 텍사스, 로드하우스, 와인웍스 주력으로 하는 이 외식 브랜드 쪽에서의 이 매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급식뿐만 아니라 이 외식 사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2분기 뭐 최근의 매출이 아니라 3, 4분기 때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그린푸드까지 소개를 해주신 이성욱 차장님의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세 번째는 뭘까요? 네, DIT입니다. DIT. 네네,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검사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잘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좀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닐링 장비를 보시면 이온 주입을 할 때 데미지를 입은 웨이퍼 복원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온 주입 공정은 3족이라든지 5족 원소의 주입 을 해서 웨이퍼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제 체질을 바꾸는 상황인 건데, 네.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 5족 원소와 실리콘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5족 원소가 결합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복원할 수 있는 게 어닐링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닐링 장비들은 이제 레이저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어떤 불량품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한 게 레이저 어닐링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이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올 상반기까지는 소량이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규모가 좀 확대될 예정이라 보여지고, 차세대 D램에 앞으로 쓰일 예정이라서 확장성 면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장비로도 뭐 AI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 장착된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자동차 검사 시스템,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등에 대한 어떤 고객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해당 네.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IT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세 번째로 바로 갈게요.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 우선 지금 현재 뭐 MLCC 업황이 뭐 아직 IT 쪽에서의 세트양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이 증가를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막 콘덴서의 뭐 MLCC에 대한 실적, MLCC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큰 폭의 어떤 추정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하지만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정말 이게 좀 시장이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턴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2분기 영업이익은 85억 아니면 90억 사이가 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뭐 떨어지는 구조로 갈 수 있겠지만은 1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30% 이상의 영업이익의 증가를 기록하는 수치라고 좀 말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도 이 MLCC 업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IT 쪽에서의 폭발적인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전장형 수요죠. 이쪽에서의 수요가 좀 양호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장형 쪽에서의 이 MLCC에 대한 수요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나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쪽, 그 세트 쪽에서의 수요 부진 얘기하는데 더 이상 이제 나빠지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본업 가치나 여러 가지 전장형 쪽의 수요 봤을 때도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땡, 좋습니다. 사막 콘덴서까지
이제는 바닥 찍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TFE고요. TFE. 네, ISC라든지 TSE와 유사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소켓이라든지 뭐 보드, 이제 콕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이제 보드와 소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내에서 소켓 점유율은 1위입니다. 그래서 ISC와 좀 경쟁 중이라서 비슷한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SKC가 ISC에 인수가 되면서 ISC의 어떤 물량들이 이제 삼성전자 내 소켓 매출들이 지금 TFE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경쟁사였던 이제 TSE 자체도 앞으로 남은 물량들은 TFE에 넘어간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조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량을 좀 물려받게 되면은 매출액이 약 2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삼성전자와 HBM3 관련해 가지고 개발 단계부터 함께 연구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삼성전자가 HBM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동사도 바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의 체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DR5 이제 삼성전자가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6월부터 DDR5 회사들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같이 체감을 할 것이라 보여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그 물량은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너무 일찍 끝났네요. 그러게요. 자, TFE 15초나 남겨두시고 네. 끝내셨습니다. 더 하셔도 돼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FE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조선주. 네. 삼성중공업 진짜 뭐 4월, 5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계속 올라가면서 그렇죠. 조정 안 받습니다. 뭐 시장 상황 없이 지금 무난하게 좀 잘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조선업종이 어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뭐 이제 슈퍼 사이클이 왔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그 10년 전의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가려면 멀었다라고 그쵸.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주가가 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이 거의 뭐 사이클이 뭐 10년의 주기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슈퍼 사이클에게보다도 그 전에 미뤄졌었던 이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었던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이 뒤늦게 지금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주가가 그 부분을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상반기 때도 뭐 괜찮았었지만은 하반기 때의 수주나 또 이 성과 종류를 본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큽니다. 특히 이제 그 카타르 쪽 이나 다른 국가들 쪽에서 LNG선 또 이제 FLNG 그러니까 불시 천연가스 설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반기 때 기대감은 상반기보다 더 뜨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 예상되는 수주 규모가 60억 달러인데 현재가 지금 그 63억 달러까지 수주를 해서 연간 수주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120억 3억 달러 이상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땡.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조선주들 흐름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라는 그런 의견이시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는 뭐죠? 네, 휴비츠고요. 휴비츠. 네네, 기존에는 이제 안광학 의료기기 분야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포트폴리오로 치과 관련 사업들을 좀 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박람회에서 치과형 3D 프린터가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좀 추가적으로 구강 스캐너까지 좀 출시를 하면서 좀 새롭게 성장 모멘텀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도 좀 괜찮아서 구강 스캐너의 어떤 중저가 라인 수요가 높고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기술력들 덕분에 이제 시야라든지 심도 부분에서 시중 제품에 준하는 성능을 갖고 있어서 그만큼 정확하게 좀 이미지 구현이 가능하다 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핸드피스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출시돼 가지고 시술적인 어떤 편의성, 그 정합성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 스캐너가 보통 보면 임플란트 장비랑 이제 패키지로 판매되는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을 본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관련 기기들을 좀 추가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안광학 진단이라든지 렌즈 가공 분야 기술력이 좀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치과형 디지털 기기에서도 충분히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좀 진행이 될수록 의료비 지출도 늘어날 거고 안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뭐 의료, 임플란트 관련주들 충분히 앞으로도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요. 해서 전체 매출 비중의 휴비츠가 해외로만 89% 매출을 내고 있고 유럽 쪽에 46%, 네. 아시아, 일본 쪽에 13% 갖고 있으니까 구매력을 가진 선진국을 위주로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비츠까지 5가지 종목 기동현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5번째 종목인데 아프리카 TV 가지고 오셨죠.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면서 아프리카 TV의 평균 매수가 가지고 계시대요. 81,900원에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30% 더 늘려도 괜찮을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가격에 하는 게 좋을지, 또 중장기적으로 이거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끌고 가는 것보다도 네.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85,000원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83,600원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추가적인 어떤 증권사들 목표 주가 추정을 좀 높이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약간 기존에 비중만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증권사의 85,000원을 제시하기 전이 이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이제 그 거래량이 튀면서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한 다음에 주가가 좀 양봉을 그렸을 때 저는 추가적인 어떤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하지만 전망은 굉장히 맞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광고 업황 쪽에서는 좋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BTL 여러 가지 이 스폰서십이나 이런 PPL 광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도 이런 부분이 이 BTL 쪽에서의 그 광고 수익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쪽에서 예산 부분이 상반기 때 안 좋았지만 하반기 때 이 광고주들 포함해서 예상을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 플랫폼 주들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네. 네,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그 사이에 장투미주님이 또 주셨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TV 혹시 이번에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또 궁금하신 점을 주셨어요. 지금 봤을 때도 항상 이제 그 이벤트, 그 스포츠 이벤트로 주가가 좀 반영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많이 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가를 그 매수하는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오히려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 플랫폼 쪽에서의 MUV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그 아시안 게임으로 생각해서 계절성 특수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투미주님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좀 정리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CPI 지표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양시장은 짙은 경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600선 다시금 내어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을 위협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두드러진 흐름이 나오고 있죠. 미국 정부가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등 이게 세 가지 분야에 투자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약세 흐름 그리고 소비주들은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여행과 소비 관련 종목들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입장을 이르면 오늘 밝힐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커 귀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시킨다면은 사드 배치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관광이 재개가 되게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여행과 소비 관련주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요. 면세, 그리고 여행, 항공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GK 카지노 관련 기업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지노 관련 기업들 정말 오랜 기간 눌려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 가격 제한폭 인근까지도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도시가스 관련 기업도 오늘 개장 직후부터 주목을 받았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간밤 40%가량 급증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주 LNG 공장의 종사자들이 파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영향인데요. TTF 가격 같은 경우에는 43유로로 마감을 하면서 40%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도시가스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개장 직후부터 대성에너지가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 흐름도 포착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4%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낮은 상승폭 1.7%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에 파업이 장기화가 되고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천연가스의 강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후속 기사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신규로 입성한 새내기주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인데요. K2 전차에 두뇌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죠.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흥행을 했습니다.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보다 더 초과하면서 13,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을 했는데 이 시각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직후에는 29,000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126%의 강세 흐름까지 나오다가 현재 구간에는 세 자릿대 상승률은 반납을 해준 모습입니다. 88%가량 오르면서 2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와 함께 시장에 입성을 한 큐라우스 바이오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조금 부진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바이오주들의 주목과 함께 오늘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저희가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릴레이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아니면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 보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추가 종목 공개합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틱부터 보면요. T-로보틱스, 비올, 코인테크, 아비코전자, 펜엔터테인먼트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삼성 SDS, 삼성물산, FNF, 인선 ENT, SM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갈게요. 네, T-로보틱스고요. T-로보틱스. 네, 여기도 이제 디스플레이 이동 로봇을 하고 있었다가 디스플레이 여팡이 조금 개선이 안 되면서 좀 새롭게 돌파구를 찾고 있었는데 AMR 쪽에서 조금 실적을 돌파할 수 있는 개선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SK온으로부터 295억 원 규모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수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류 로봇이 공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만 봤을 때 T-로보틱스의 작년 전체 매출액 대비 52%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고 2차 전지 생산 라인 물류 자동화에 따라서 이 자율 이동 로봇이죠. AMR이 이제 제조 공정 자체에 투입이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안에 AMR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국내 최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SK온의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 수주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의 물류 로봇 회사 GMP와도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법인이 미국 고객사와 하나 46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도 최근에 어떤 설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공급 기간이 25년 11월까지고요. 네. 국내 생산 시설의 어떤 수주 상황 고려했을 때 25년까지 캐파 확충 계획 2배까지 늘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도 보시면 기관이 최근에 12거래일 연속 계속 T-로보틱스를 담아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정배열 조금 견조하게 열린 상황에서 21선 지지받으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중에 체크해 볼 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T-로보틱스였고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6번째 종목은요? 삼성 SDS. 삼성 SDS. 삼성 SDS가 올해는 원래 작년 말부터 올해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은 항상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주가 수준도 주가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큰 폭의 상승세는 지금 가져가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제 IT에 대한 투자 부분 전방 쪽에서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물류 운임이나 또 물동량도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S의 전통적인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실적에 대한 반등 부분을 주기가 좀 약간 힘들지만 삼성 SDS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클라우드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본업보다도 이 클라우드 쪽에서의 시장 매출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죠. 지금 공급망에서 이 어떤 데이터와 공유하면서 이제 최종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에 대한 시적 부분도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가 그전에 우려했었던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64억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온 그런 선방한 부분을 실적 보여주면서 네. 주가 수준 같은 경우도 계단식을 잘 갈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클라우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의 클라우드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집행이 좀 많아야 되지 않나, 그게 숙제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S 최근에 또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비올입니다. 비올. 네, 마이크로 니들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제품 보시면 실펌 X 그리고 네. 스칼렛 S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흥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수출 비중에 미국 비중이 87% 정도 차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또 소모품 매출 비중이 상승하는 것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스칼렛 S, 실펌 X 모두 이제 소모품이 발생을 하는 제품이고요. 전체 소모품 매출 비중도 봤을 때 2020년도가 17%였고 23년도까지 29%로 가파르게 좀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경쟁사 클래시스라든지 원텍 같은 경우와 어떤 유사한 소모품 사이클 시대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 상승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내수 비중이 13%로 낮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해외 시장에 좀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모품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칼렛 S가 이제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향 매출이 좀 찍히니까 신규 대리점 확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중국 시장 열리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호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티 에이징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미용 성형 시술이 이제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고 노화를 늦추고 있는 방향으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뭐 성형 관련주들도 좋지만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도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주가 자체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비올 최근까지도 주가는 계속 좀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삼성물산 주셨는데 역시나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삼성물산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이 주식을 알려주셔서 많이 궁금증이 생겼고 환율 이슈나 삼성과의 이런 상속세 관련 이슈 이런 것들과는 주가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다라고 주셨어요. 우선 삼성물산의 2분기 실적을 한번 좀 살펴봐야 삼성물산이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지만 마진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작년 2분기 때가 이 상사 쪽에서의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이 작년 2분기 때 좀 커지면서 이 상품 가격,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출은 좀 올라갔던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매출은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 기저효과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오히려 마진 부분은 이제 건설 그리고 패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뭐 외식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진 부분이 개선이 됐던 상황은 영업이익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게 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삼성과의 어떤 지분 이슈나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쪽에서의 지분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주가를 누리고 있지만 저는 이런 리스크 부분은 분명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증가하는 폭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지분 이슈에 의한 부분보다도 실적에 더 주가가 반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증권사들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7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관점, 보유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관점 소개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그런 삼성과의 지분 상속과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다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 그리고 본업에 좀 충실하게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네, 2차 전지 장비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규 셀 메이커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배터리 제작도 필요하고 뭐 공정 기술을 좀 확보한다든지 생산 스케줄이라든지 비용을 단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턴키로 한다고 하죠.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이제 기업들이 좀 유리해 보이는 거고 네. 턴키로 수주를 하려면 공정별로 장비 제작 기술 모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코인테크를 보시면 2차 전지 장비 전공정, 후공정 기술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턴키로 이제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LG 엔솔 GM3 수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시건 그리고 스텔란티스 JV, 혼다 JV까지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의 대규모 발주 사이클이 오면 코인테크가 본격적으로 수주를 가장 크게 입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탑머티리얼입니다. 탑머티리얼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수주를 해오고요. 코인테크가 이제 그 이어서 자동화 물류 시스템 수주로 이어지는 어떤 구조적인 시너지도 잘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이제 공장 레이아웃 설계부터 설치, 시운전까지 도맡아 공급을 하는 사업이고 뒤이어서 코인테크가 자동화 물류 시스템 도입해내는 구조고요.
고객사가 덕분에 좀 다변화됐습니다. 기존에 한 3-4개에서 그 자회사 덕분에 7개에서 8개 정도로 좀 늘어난 부분들도 고무적이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점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테크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다음 종목 이성웅 차장님. FNF 말씀을 FNF. 드릴 텐데 네. 최근 기관 쪽에서 FNF의 매수세가 좀 괜찮습니다. 오. 우선 FNF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16%까지 올랐지만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FNF의 실적 추정치를 생각보다 많이 올려놨던 상황이었는데 이 중국 쪽에서 이게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요새 좀 맥을 못 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기대감이 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FNF도 물론 작년 대비 실적은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대감이 약간 좀 사라지면서 주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지난달 말까지 좀 반영이 주가가 된 상태에서 바닥을 지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중국과의 그런 이 사업성이나 이 오프라인 매장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몇 달 동안 주가 떨어졌을 때를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존 브랜드는 당연히 확장이 되는 상태고 이 신규 브랜드 쪽에서의 중국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저는 빠르면 우리 연말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내년 실적을 기대했을 때 분명히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FNF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 네, 지금은 좀 차트가 꺾여 있어가지고 진입이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121선 좀 지지가 나오면 해당 가격대 위에서 좀 들어가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본격적으로 DDR5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삼성전자가 DDR5 양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D램 시장 침투율이 지금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높지는 않잖아요. 22년도가 3% 정도였고 앞으로 25년도가 되면 절반가량으로 좀 점유율이 높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이제 DDR4 시대보다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등의 어떤 대규모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좀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그 메탈 타입 파워 인덕터를 좀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고, 기존의 파워 인덕터와는 다르게 코어가 없이 코일을 감기 때문에 더 작게 초소형화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IC 등에 좀 공급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SSD 등에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저항기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피해 상승 효과까지도 좀 같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시장의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챗GPT 등의 어떤 AI 기술들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비코전자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인선 ENT. 인선 ENT. 우선 뭐 태풍 카눈, 밖에도 비 많이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상륙 시점의 강도가 좀 낮아졌죠. 네. 그러면서 항상 이제 매년 이제 태풍 여름 시절에 장마철이 됐을 때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폐기물 관련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이제 인선 ENT죠. 어제 시간으로도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었지만 이 상륙 시점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면서 오늘 지금 현재 7%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인선 ENT 어떤 폐기물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자회사 인선 모터스나 여러 가지 자동차 뭐 폐활용이나 여러 가지 그 신사업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태풍에 의한 이 종목의 거래량이 좀 커졌을 때 한번 인선 ENT에 대한 새로운 사업 부분을 집중해서 좀 살펴보면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폐배터리 수거나 여러 가지 해제 기술력을 봤을 때도 이 폐배터리 자동차 쪽에서의 실적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이 자회사를 통해서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본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선 ENT가 수직 계열화를 많이 했죠. 네. 이 폐기물에 대한
대한 이 수집부터 그리고 소각까지 중간에 어떤 중간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구조를 일원화했기 때문에 다른 이 뭐 코엔텍이나 여러 가지 폐기물 업체 대비해서는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구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선 ENT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비가 밖에 많이 온다고 하니까 방구석 일렬에서 좀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 어떨까 생각합니다. 펜엔터테인먼트고요. 펜엔터테인먼트. 네네, 주요 작품이 해품달 있었고 동백골 필 무렵 있었는데 최근에 미디어 컨텐츠주들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런지 펜엔터테인먼트도 주가가 완전히 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최근에 개인이랑 기관이 좀 돌려 세우고 있는 수급적인 긍정적인 측면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40억 원, 1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1,053%, 873%까지 증가를 해서 고무적인 좀 성과들이 나왔었고 네. 현재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진 텐트폴 작품들의 제작비를 보면 한 500에서 600억 원 정도인데 뭐 이번에 넷플릭스랑 공급 계약을 맺었던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폭삭소가 수다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작비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송자들이라든지 이제 OTT 업체들이 뭐 제작비도 좀 많이 줄이고 이제 비용 통제 기조를 통해 가지고 좀 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 작품들이 상당히 규모가 커서 좀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컨텐츠주들에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돌풍이라든지 뭐 오늘 방영을 하죠. 국민 사형 투표라는 드라마가 현재 펜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드라마로서 오늘 좀 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펜스타즈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드라마 사업이라든지 영화 시장 진출을 위해 가지고 매니지먼트 쪽으로도 충분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트콤이라든지 다양한 장르에서 좀 중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 지금 가격대에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컨텐츠주들도 오늘 조금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한번 펜엔터테인먼트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갈까요? SM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죠. 이분기 첫 발표 이후에 주가가 쉬어가는 과정인 현재 상황인데 매수 관점 접근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2분기 때 영업이익 357억. 그러니까 원래 추정치가 많아봤자 280억 안 넘길 것으로 좀 판단됐는데 오히려 지금 357억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제 SM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뭐 에스파, 뭐 NCT 여러 가지 신보 발매나 뭐 이런 부분도 좋았지만은 중요한 게 이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해서 MD 쪽에서의 그러니까 이 엔터 업체들의 어떤 쇼핑, 그러니까 물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굿즈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어떤 아티스트를 위주로 한 실적 부분이 아니라 이런 MD나 여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부분이 향후에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SM뿐만 아니라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점에서 준비했던 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활동도 지금 기존 아티스트도 뭐 괜찮지만은 새 유닛 관련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SM을 저는 엔터 업종 안에서도 좀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도 실적 발표하고 최근에 뭐 어제 조금 오늘 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매수해볼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소개해 주신 각각 10가지 종목 중에 탑픽 종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2차전지 장비주 코인테크고요. 코인테크? 네, 2차전지 최근에 매기가 다 이쪽으로 만들어지면서 혹시나 순환매 관점에서 장비주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또 같이 볼 종목으로 하나기술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수가 33,000원에서 종가,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47,000원, 손절가 3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테크 받고요. 이성웅 차장님은요? 저는 SM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SM.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2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인테크와 SM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